자, 안녕하십니까. 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연금박사 라이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금박사 라이브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벌써 지금 219회, 5년, 6년에 걸쳐서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죄송하지만 연금박사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연금박사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투자, 연금, 보험, 우리나라에서 이제 금융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벌써 연금박사 채널을 운영한 지도 이제 거의 한 7, 8년 이상 꾸준하게 영상을 올리고 있고, 그 중에 정말 수백 개 영상들을 올려드렸는데, 여러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다시 5년 전, 6년 전 영상을 다시 돌아봐도 다 이미 지금 업로드 그대로 되어 있고요. 예, 지금 다시 봐도 틀린 내용이 거의 없다. 대부분 다 정말 맞는 내용인 것 같고, 그래서 투자든 보험이든 연금이든 그 연금 박사가 방송 잘 보시면서 그대로 따라 하신 분들은 다 이제 성공하셨다. 네, 그죠? 제가 한 말대로 안 하고 이래저래 한 사람들 중에 물론 그분들 중에서 더 잘 되신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연금 박사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아시겠죠? 네. 사실 다른 거보다도 그냥 제가 유행성 정보를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 우리 인생에서 기본적인 원칙이 무엇인가, 투자의 기본 원리, 노후 준비의 기본 원리, 이런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연구하면서 여러분에게 좋은 내용을 알려드리고 있고, 그걸 또 정리해서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방송을 할 때는 항상 지금 하고 있는 방송,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를 10년 후에도 똑같이 내가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면서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얘기와 1년, 2년, 5년, 10년 뒤에 한 얘기가 달라진다면, 지금은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와서 이건 아닙니다, 저렇게 하셨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사실 그 얘기들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유행성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야기보다는 정말 지금 하는 이야기를 5년, 10년 뒤에 봐도 떳떳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가지고 연금 박사가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에 100%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연금 박사 방송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세상 살면서 그래도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또 방송해 나가면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연금 박사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연금 박사 라이브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여러분과 1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고요. 연금에 대한 궁금증,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하나도 빠짐 없이 전 질문에 대해서 다 답해드리면서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방송을 통해서 궁금하시거나 해결되지 못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죠. 대한민국에는 연금에 대한 전문가 연금박사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댓글창에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박사님 역시 계속 1등 해주시면서 감사하고요. 자, 요리조리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이중관님도 반갑습니다. 두아이맘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장혜숙님 반갑고요. 오리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기비오님 반갑습니다. 이하늘님 반갑습니다. 말리나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본방,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종종 들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혜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손감녀님 오셨습니다. 나그네님 반갑고요. 김현미님도 반갑습니다. 떡국님, 환절기 감기 조심하십시오. 벌써 환절기? 환절기는 아닌데 지금 이제 점점 추워지고 있죠. 특히 오늘 밤부터 더더욱 추워져가지고 내일 서울에 영하 10몇 도, 전국이 영하권으로 계속 일주일간 있다고 하니까 이럴 때 감기 조심하시고, 특히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어디 나가지 마시고 그냥 집에서 일주일 동안 그냥 푹 조용히 계시거나, 그죠? 집에서 좀 운동 좀 하시거나 이러셔야지 여기 나갔다가 이제 큰일 나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빵빵 가족님 반갑습니다. 몽당이님, 박사님 오늘도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 주의하십시오. 네, 우리 몽당님 말씀대로 다 같이 이번 주 특히 추워진다니까 조심하십시오.
자, 피아노님 반갑습니다. 기비오님, 장애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나중에 노령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기존의 예상 노령연금과는 다를 것 같은데요.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네, 장애연금을 일시금 받는다. 이거는 아마 그 장애연금이 이제 등급이 나눠져 있는데 1, 2, 3등급은 연금으로 받고 마지막 등급은 일시금 받거든요. 네. 자, 근데 일시금 받으셨다 하더라도 원래 일시금 받는 것이 수급권이 생긴 걸로 보면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겠습니다. 그죠? 근데 이건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죠? 보통 한 사람에게 두 개의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거든요. 장애연금 받다가 65세가 되면 장애연금 계속 받을 것인지 아니면 노령연금 받을 것인지 선택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수급권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뭐 금액이 다르지는 않을 거고요. 받을 수 있냐 없냐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보통 장애연금 받다가 노령연금을 두 개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어요. 근데 장애연금 일시금 받는 경우에는 이거는 장애 등급이 좀 낮은 경우에 그냥 일시금 주고 끝내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본인연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이건 한번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켈리님, 우리 연금박사님들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께 도움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배지크님 반갑고요. SY님도 반갑습니다. 네, 김현숙님 48세 노후 준비하고 싶어요. 네, 48세 아직 늦은 나이 아니고요. 네, 지금 빠른 나이입니다. 빠른 나이. 저희 센터에 상담을 오신 분들 대부분 다 50대 중후반에 오시니까 네, 48세 준비하시고 계시다면 굉장히 빠른 거고요. 지금 뭐 앞으로도 10년, 20년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돈을, 목돈을 연금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고, 지금부터 한 5년, 10년 더 불입해서 노후 준비하는 방법도 있고, 또 소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세액공제연금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비과세연금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있고요. 지금 국민연금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가지고 부족한 부분 체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김현숙님 연금 준비하실 때, 노후 준비하실 때 하나에만 몰빵하지 마시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이렇게 하나씩 탑을 쌓는다, 포트폴리오를 짠다는 생각으로 노후 준비하시면 훨씬 더 안정적이고 다양한 노후 준비가 가능하겠습니다. 우리 배즈크님, 노후의 연금이 최고죠. 최고입니다. 네, 이건 받아보신 분들이 아는 거예요. 받기 전까지는 뭐 연금이 좋겠어? 연금 말고 다른 것도 있지 않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으시겠지만 실제 받아보신 분들은 얘기합니다. 연금이 최고다. 연금이 안정적으로 평생 나오는 게 최고입니다. 자, 본지맘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안진만님도 반갑고요. 켈리님 좋아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매너죠, 매너. 감사합니다. 우리 배제크님, 주위 지인들 은퇴하고 연금 받으니 마음이 편하대요. 자, 제가 목돈은 빼쓰는 것, 연금은 타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목돈과 연금의 차이점에 나와 있습니다. 목돈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돈이 1억이든 5억이든 10억이든 많든 적든 관계없이 뺐어야 되기 때문에 빼서 쓰는 것 자체가 불안합니다. 금액이 자산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잘 못 뺐어요. 그런데 연금 받으신 분들은 어차피 목돈 개념이 없습니다. 내가 뭐 한 달에 3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평생 나오는데,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연금 받으신 분들은 뺏쓴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연금을 타 쓰시는 것이고, 그냥 매달 300만 원 받으셔가지고 마음 편하게 쓰시는 거예요. 목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이게 쉽지 않지만 불안에 떨면서 계산하면서 받아야 되는 거지만 연금은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 받아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연금이 우리 배제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마음 편한 겁니다. 우리가 노후에 마음 편해야죠. 그죠? 자, 안진마님 구독 감사합니다. 좋아요도 감사하고요. 아담스코님 오셨네요. 오늘도 달립니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네. 유튜브 한스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한샘님도 반갑습니다. 자, 이BRC 이로이님 감사합니다. 청암님 감사하고요. 경물치즈님 반갑습니다. 경물치즈 이거 무슨 뜻이었지? 네. 이렇게 한자 성어 뭔지 잊어먹었다. 알았는데. 자, 김영식님 본방사수 감사합니다. 리은케이님 반갑고요. 김영수님 처음이시군요. 네, 처음이시지만 계속 또 들어주시고요. 또 이렇게 상담도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님 반갑고요. 네, KWEON님 감사합니다. 조정민님 반갑습니다. 배제크님 이번 주 내내 강추위에요. 맞아요. 추위 조심하십시오. 켈리님 34명 좋아요입니다. 매너 부탁드려요. 네, 아니 뭐 꼭 매너 좋아요 감사합니다만 제 방송이 좋지 않으시면 좋아요 안 눌러줘도 됩니다. 아니 뭐 자꾸 싫은데 좋아요 누락할 수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 방송이 그렇게 안 들릴 수도 있고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연금 박사 말이 뭐 맞긴 맞는데 그렇게 기분 좋게 들릴 수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확실한 건 뭐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연금에 대한 중요성은 더 커진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좋아하지 않으셔도 언젠간 좋아하게 될 거다. 빨리 좋아요 해주시는 것이 결국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것입니다. 자, 스푼님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KW리님 반갑고요. 김현성님 너무 늦은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나요? 늦지 않으셨어요? 네, 48세면 빠른 겁니다. 네. 자, 신봤다님 지난주에는 방송 기다려가 잠깐 잠이 들어 시청을 못했어요. 노후 안정된 삶을 위해 시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방송을 9시에 했는데 9시도 어떤 분들에게는 좀 일찍 주무시는 분들에게는 늦은 시간이죠. 더 일찍 하고 싶은데 더 일찍 하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7시에 했었는데 그때 못 들으신 분들이 많아서 지금 9시에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일찍 하고 싶어요. 저도 빨리 끝내고 집에 가고 싶죠. 자, 그런데 9시에 그래도 가장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는 방송 9시 뉴스? 요즘은 다 8시 뉴스 보시고 9시에 연금박사 라이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혜성님, 네, 감사합니다. 평화님, 안녕하세요. 종신보험 5년 후 만기인데 지금 해지연금 받고 ETF 사는 게 좋을까요? 원금은 300만 원 손실이지만요. 네, 자,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예, 보험은 보험대로, 연금은 연금대로, 투자는 투자대로. 아시겠죠? 네, 지금 막 시장 좋다고 해가지고,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깨가지고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주가가 오르냐 떨어지냐, 이것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본적으로 가야 될 길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종신보험을 가입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이유 그대로 가시면 돼요. 거기서 설령, 뭐 ETF나 투자에 비해서 수익이 못 난다 하더라도 수익이 잘 난다고 해서 내가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것이고 하나의 길을 꾸준하게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하고 돈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일도 마찬가지,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절대 유행 따라가시면 안 된다. 그러면 이번 유행은 맞출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 유행을 맞추는 순간 더 큰 재앙이 닥칩니다. 아, 내가 유행을 맞추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다음 유행에서 더 크게 실패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던 거 꾸준하게 하시면서 좀 더 여유 자금이 있으시면 그때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셀틱 클래스코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김현숙님 감사하고요. 빵빵가족님, 현재 세액공제용 A증권사 IRP 운영 중인데 경영성과금 DC 계좌를 받으려는데 추후 퇴직 시 A증권사 값이 좋을까요? B증권사가 좋을까요? 네. 세액공제용으로 지금 A증권사의 IRP 운영 중이시라면 퇴직금을 A증권사로 같이 합쳐서 받는 것보다는 B로 받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새로운 증권사로, 새로운 금융회사로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퇴직금을 분리해서 운용하기 때문에 운용상의 편의도 있고요. 또 연금을 퇴직금 같은 경우에 기존에 우리 빵빵 가족님이 다니셨던 회사가 2013년 이전에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회사라면 사실상 지금 현재 내가 개인적으로 불입 중인 A증권사 IRP를 받으시게 되면 연금 수령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좀 내용이 복잡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빈 계좌, 새로 만든 계좌로 받으시는 게 관리나 여러 가지 연금 수령 면에서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김현님 77년 1월생입니다. 평생 미혼으로 살 예정입니다. 뭐 평생 미혼으로 그래도 좀 결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지. 미혼인 상태로 국민연금 주택연금으로 한 달에 500만 원씩 받도록 노후 준비하려고 합니다. 월 500만 원 평생 받는 골드미스로 사시겠네요. 그죠? 네. 주택연금과 국민연금을 70세에 받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국민연금 210만 원과 주택연금 290만 원 받고 싶네요. 주택연금 290만 원 받으려면 아파트 시세 어느 정도 돼야 하나요? 자, 70세에 국민연금은 아마 65세부터 연기해가지고 210만 원 만드실 수 있을 것 같고 주택연금은 70세에 받으시게 되면 시세 1억당 월 30만 원 나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연금 290만 원 받으시려면 시세로 한 10억 정도 돼야 됩니다. 10억. 그죠? 네. 시세로 10억, 공시가격이 10억이 아니라요. 공시가격은 뭐 7억, 8억밖에 안 될 거고 시세로 10억 정도의 아파트를 70세부터 주택연금 받으시면 290만 원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15억짜리 집을 사거나 이런 시기보다는 그냥 5억, 6억짜리 집에 사시면서 주택연금 받고 나머지 캐시로 2, 3억을 굴리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양정근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현숙님, 내일 전화 주십시오. 저희 센터에 전화 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종합적인 포트폴리오 다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우영님, 추운데 건강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기영님, 반갑고요. 요리조리TV님도 반갑습니다. 네. 자, 배지크님, 네, 감사하고요. 토시에스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최저보증연금은 평생 받다가 제가 만약에 죽으면 투자 원금은 남고 아이들에게 상속 가능한가요? 네. 최저보증연금.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이제 톤틴연금 7%, 8% 최저보증해주는 연금이죠. 자, 이 연금들은 연금, 종신연금으로 수령하시는 조건 하에서 7%, 8%를 최저보증합니다. 자, 이래서 평생 받다가 돌아가시면 원금은 남는 개념이 아닙니다. 원금과 7%, 8% 이자가 쌓여 있는 금액을 가지고 연금으로 나눠서 받으시다가 일찍 돌아가신다면 남아있는 원금 이자를 그대로 자녀에게 상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일찍 돌아가시면 원금 이자가 많이 남아있을 거고, 많이 받다가 돌아가신다면 원금 이자가 많이 감액이 됐겠죠. 다 받아가셨으니까. 남아있는 금액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금 개념이 아니라 전체 원금과 이자 쌓여있는 금액에서 내가 받아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자녀에게 상속되는 것이고, 오래 받으셔가지고 원금 이자 다 받았다. 그래도 연금은 평생 드리지만 혹시 그때는 이미 내가 쌓여있는 금액은 다 받고 나서 연금으로 받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돌아가신다면 자녀에게 상속되는 금액은 없겠죠. 자, 이렇게 어쨌든 평생 받으면서 혹시 일찍 돌아가시면 남은 금액은 상속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KW리님, 네. 28년 1월부터 국민연금 약 200만 원 받는데요. 오늘 임의가입 신청했어요. 아직 소득이 있어서 월 100여만 원 여유가 있는데 투자 방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8년 1월부터 받으시는 거니까 지금 몇 살이세요? 64세, 한 60세쯤 되시겠네요. 그죠? 60세. 네. 그러니까 이건 60세 되셔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직장 가입자는 아니시고 임의 가입 신청하셨습니다. 임의 계속 가입 신청하셔가지고 연금을 4년간 더 내시는 거네요. 4년간 더 내셨다가 이제 연금으로 받으시는데 아직 소득이 있어서 100만 원 정도 여유가 있으시다. 자, 일단 국민연금 내셨죠. 그 다음에 아마 퇴직하셨으니까 퇴직금도 이제 굴리실 일만 남았고 따로 퇴직금을 뭘 불리실 건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준비하실 개인연금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개인연금. 자, 한 달에 100여만 원 정도가 있다면 개인연금으로 이제 뭘 하시면 되는데 개인연금은 두 가지 축이 있죠. 납입할 때 세액공제 받는 연금저축 IRP, 그 다음에 연금 탈 때 세금이 없는 비과세 연금보험 두 가지가 있죠. 만약에 우리 KW리님께서 소득이 계속 있어서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아야 된다. 그럼 세금 환급 받는다. 이러면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IRP라든가 연금저축에다가 계속 불입하셔가지고 여기서 운용을 하면서 세액공제도 받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사실 이제 더 이상 소득이 없어서 굳이 세액공제는 필요 없다라고 하시게 되면 비과세 연금보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연금저축 IRP는 기존에 계좌가 있다면 5년 이상 유지했다면 넣다가 필요할 때 바로 연금 받을 수 있죠. 하지만 비과세 연금보험 있으시다면 기존에 있다면 여기다가 추가 납입하시면 되고 없다면 새로 계좌를 만드셔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연금보험 상품은 조금 장기 상품이다 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각각 일장에 일단 있다. 지금 최저보증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가 돼서 좋지만 7%, 8% 달리로 최저보증 해드리는 그런 굉장히 좋은 연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금저축 IRP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직접 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처럼 주식이 좋을 때 운용을 잘하면 수익이 많이 나겠죠. 하지만 반대로 이제 또 5,000피를 갖다가 꺾여가지고 만약에 또 주식이 또 떨어진다면 지금 들어온 게 또 안타깝게 손실을 볼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거 잘 생각하시면서 내가 투자에 자신이 있으면 연금저축, 연금펀드 내가 그거 말고 안정적인 연금을 평생 받겠다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그러면 비과세 연금보험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개인연금 포트폴리오를 짜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이런 건 다 하고 계시니까 이거 이제 층을 올려가는 거죠. 자, 김혜숙님 감사하고요. 네, 찬준조님, 조찬준님 반갑습니다. 오선홍님 추위에 반갑습니다. 네, 추위 조심하십시오. 황영구님 안녕하세요. 덕분에 연금에 대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71년 6월 25일생인데 지금 5년이 넘은 연금저축과 IRP가 있는데 연금저축 먼저 가입했습니다. 연금저축을 올해 연금으로 수령하여 IRP에 넣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언제쯤 연금저축을 연금으로 받으면 되나요? 연금저축을 연금으로 수령해서 IRP 넣으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올해 55세 넘으셨으니까 71년생이니까 올해 2026년 6월 55세가 돼야지 연금으로 개시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때부터 연금으로 바로 개시해가지고 연금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걸 받은 거를 다시 IRP에 넣는다. 뭐, 연금저축이 어떤 상품인지 모르겠는데, 상품 구조가 똑같거나 비슷하다면 굳이 여길 빼서 여기 넣으셔야 될 이유는 없죠. 그죠? 물론,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뭐 더 넣으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죠? 네. 자, 그건 이제 소득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한번, 굳이 두 개가 비슷한데 왔다 갔다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두 개가 차이가 있거나 세액공제 목적이시라면 연금저축에서 빼서 IRP로 넣는 방법, 거기서 또 투자를 좀 더 다양하게 하는 방법,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시점은 어쨌든 만 55세가 되셔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올해 6월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리찌맘님, 주식시장 좋아도 불안합니다. 나이 들어서 나오는 연금이 마음 편하더라고요. 그쵸, 네. 자, 주식시장이 좋아서 수익을 내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사실 이게, 맨날 좋은 것도 아닌 거고, 사실 주식도 그래요. 이게 저도 해보니까, 올라도 불안, 떨어져도 불안. 네. 그죠? 내가 샀는데 떨어져. 내가 팔았는데 올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본다는 게 되게 큰 스트레스예요. 그죠? 그냥 이 돈은 없는 돈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묻어두실 거면 차라리 마음 편하겠지만 매일같이 주식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조만간 쓸 돈이다? 언젠가 내가 또 빼야 될 돈이다? 이런 돈 가지고 주식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주식을 제대로 좀 장기 투자 관점에서 하시길 바라겠고요. 근데 연금 받으면 사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수십 년의 인생 동안 주식이 오르는 날이 또 없을 것이며 주식이 떨어지는 날이 또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이런 거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한 달에 연금 받으셔가지고 평생 사시면 됩니다. 노후에 70, 80세에도 주식을 쳐다보면서 매일같이 수익률 관리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죄송하지만 인생이 불행하신 거예요. 그 나이 들어서 그런 것까지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죠? 70, 80 넘으시면 이제 세상으로부터 약간 한 발 떨어져서, 그죠? 세상을 크게 보면서 이렇게 좀 인생을 즐기다가 인생을 정리하고 가셔야지.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맨날 오르냐 떨어지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런 거 보고 사신다면 제가 보기엔 인생이 그리 편하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리치맘님 말씀 맞습니다. 자, 베제크님, 예전에 브라질 펀드 유행할 때 손해본 사람들 많았어요. 그렇죠. 이게, 유행 따라가면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어경자님, 감사하고요. 켈리님, 종신보험을 연금 전환해서 받게 되면 세금 내는지 궁금합니다. 네, 종신보험을 연금 전환할 때, 연금을 새로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과세 한도를 보셔야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비과세 한도가 있으면 비과세가 되는 것이고요. 비과세가 아니면 종신보험을 연금 전환했을 때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종신보험을 해지해서 그 돈 가지고 다시 새로 연금을 가입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한다 그러면 2026년 1월 19일 현재 내가 비과세 한도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박경규님 반갑고요. 그 다음에 민규맘님 반갑습니다. 네. 수선아님 반갑습니다. 백호나르샤님 반갑고요. 문강기님 안녕하세요. 부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수급 대상인데 IRP 연금저축 어떻게 가입합니까? 네. 자, 뭐 부부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수급자인지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뭐 큰 문제가 아니고요.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IRP 연금저축 가입할 수 있죠. 연금저축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요. IRP는 소득이 증명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RP를 만약에 하시겠다? 그러면 그냥 은행, 증권, 보험사 어디든지 가셔가지고 계좌 개설을 하시면 되겠고요. 뭐 증권사 상품이 조금 더 스펙트럼이 넓어서 선택의 폭이 넓긴 한데 은행이나 증권사나 사실 보험사나 IRP 상품은 크게 뭐 차이가 없다. 아시겠죠? 라면이 10종류가 있을 수도 있고 라면이 100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어차피 가도 신라면은 다 있어요. 사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라면이 10개의 종류가 있으면 별게 없는 것이고 라면이 100가지 종류가 있으면 많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시겠지만 우리가 라면 사러 갈 때 그냥 신라면, 불닭라면, 그 다음에 우동 이런 거 몇 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가 은행, 증권, 보험사 다양하게 있지만 크게 차이가 없으니 IRP를 어디 가서 개설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딱 그냥 집 가까운데 본인이 익숙한 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켈리님 부부가 각 120만원 이거냐? 네.
자, 토시님 도움 되셨고요. 빵빵가족님, 개념이 아직 헷갈리는데요. 연금 계좌 및 퇴직금 IRP 계좌를 통해서 원금은 적게 받으며 월배당으로 생활이 가능한 거죠. 자, 연금 계좌나 퇴직금 IRP 계좌를 통해서 원금은 적게 받으며가 아니고요. 그 IRP나 퇴직금 연금 계좌에서 운용을 하실 때 월배당 상품으로 하실 수 있고요. 배당이 그 계좌로 들어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계좌로 들어오는 순간 내 원금과 섞이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내가 원금은 1억이었고 배당이 뭐 500만 원 들어왔어요. 그럼 1억 500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내가 500만 원 뺄 수 있는데 그게 배당 500을 빼는 게 아니라 그냥 1억 500에서 500을 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배당만 받으면서 원금은 놔둔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사실 배당을 빼는 게 아니라 합쳐져 있는 것에서 원금 1억은 놔두고 나머지를 내가 빼는 개념이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생활이 가능하겠지만 월배당이 계속 나온다면 월 배당만으로 생활이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배당이 올라간다면 더 생활이 여유로워지겠죠? 하지만 만약에 배당이 줄어든다면 그때부터는 생활이 좀 어려워지면 그때부터는 원금 뺐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배당으로 생활한다는 것은 항상 주의하실 게 뭐냐면 배당은 평생 고정적인 소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배당이라는 것이 기업의 수익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이 잘 나면 배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만 수익이 안 나면 배당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이 월배당 펀드들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는 배당률 월 5%, 7%, 10% 드립니다라고 하겠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5%를 고정적으로 7%를 고정적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배당이 많이 들어오면 그걸 들여서 남겼다가 나중에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배당이 적게 들어온다면 결국은 원금에서 까서 드리는 구조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거 잘 생각하시면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 자, 켈리님, 부부 각각 120만원, 130만원 국민연금 받다가 한 명이 사망하면 유족연금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60%는 비슷한 금액에 해당은 안 되니 그냥 본인 것만 받게 되는 건가요? 지금 부부가 각각 비슷하게 120만원, 130만원 국민연금 각각 받으시다가 이런 경우에는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이분의 받던 연금의 60%가 지급되지만 결국 본인 연금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 켈리님 같은 경우에 부부 각각 120, 130 비슷하게 받는다면 서로 덕 볼 일 없습니다. 서로가 돌아가셨을 때, 상대방 돌아가셨을 때 유족연금 못 받습니다. 왜냐면 내 연금이 더 크기 때문에 내 연금 받느라 상대방 유족연금은 날리시게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부가 국민연금이 대략 금액이 좀 비슷하거나 큰 차이가 없다 이러신 분들은 각자 오래 사셔야 돼. 각자. 저 사람이 죽으면 유족연금 받겠지? 못 받습니다. 어차피 두 개 다 중복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성이님 7%, 8% 상품 다시 한번 설명.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나와 있는 개인연금 보험 상품 중에 이 개인연금 중에서 개인연금 보험 상품이 있거든요. 이 연금보험 상품이 톤틴 연금 구조 상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정한 조건 하에서 연금을 많이 드리는 구조인데 실제 연금액을 적립해가는 수익률이 연단위 7%, 8%까지 나와 있어요. 굉장히 높은 수익률로 쌓아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낸 돈에다가 7%, 8%를 계속 쌓아가지고 통장에 연금 적립액을 많이 쌓아두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내가 낸 돈은 1억인데 거기 이자까지 합쳐가지고 한 2억 가까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시기에 내 통장에 2억 있으니까 굉장히 좋으네. 내가 저걸 한 번에 뺏어야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최저보증연금 7%, 8%짜리 이런 톤틴 연금 이런 구조의 상품들은 통장에 아무리 많이 돈이 쌓여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내가 목돈으로는 절대 뺄 수 없습니다. 얘를 반드시 평생 연금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조건 하에서 그 7%, 8% 수익을 보증하는 겁니다. 만약에 중간에 해지하거나 인출하거나 목돈을 빼시거나 이럴 경우에는 더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 따라서 이런 최저보증연금들은 연금으로 받는다면 굉장히 높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반대로 중간에 해지하거나 인출한다면 오히려 페널티가 부과되는 구조.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해지하거나 인출한 사람들에게 페널티를 부과하고 뺏어서 그 페널티를 가지고 연금 받으시는 분들에게 연금액을 올려드리는 구조가 바로 톤틴연금, 최저보증연금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혹시 우성우님께서 이런 연금이 필요하시다, 가입을 원하신다 라고 하시게 되면 반드시 내가 종신연금으로 받아야 된다는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중간에 좀 빼쓰고 싶다, 목돈도 만들어야 된다, 이거면 이런 상품은 맞지 않습니다. 그걸 잘 보시면서 선택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거 궁금하실 때 저희 센터
문의 주시면 저희 센터가 종합적인 상담 다 해드리고 개인 연금으로도 저희가 좋은 상품 다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저희 보시면 국민연금은 저희가 판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국민연금은 저희가 상담, 컨설팅을 해드리는 거고 주택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연금 팔고 싶어요. 근데 주택연금을 저희가 팔 수 있는 자격은 없어요. 근데 이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이제 개인 상품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 센터에서 다 좋은 모든 상품들을 다 취급하고 있으니까 종합적인 포트폴리오를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램바스 96 로메오님, 사기연금 가입자입니다. 사기연금 가입자는 어떻게 구성해야 될까요? 네, 사기연금 가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민연금 대신에 사기연금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죠? 물론 사기연금 가입하는 상황에 따라서 좀 많으신 분도 있고 적으신 분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사기연금 가입하신 분들은 퇴직금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어쨌든 사기연금, 그 다음에 퇴직수당, 그 다음에 개인연금, 연금저축 IRP, 연금보험, 주택연금까지 이건 종합적으로 포트폴리오 짜는 겁니다. 뭐 사학연금 가입자라고 별다른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연금 4층 탑을 잘 쌓으시는 걸 하시는 거고 이걸 저희 센터에서 도와드리고 있는 거죠. 자, 매직님, 연금저축 펀드와 연금저축 보험 둘 다 가져가는 게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유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또 둘 중에 하나만 고르신다면 어떤 걸 추천하십니까? 네, 자, 연금저축 상품이 뭐냐? 연금저축 상품은 1994년 6월부터 시행된 상품입니다.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연금을 좀 준비하십시오. 연금저축이라는 상품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연금저축에다가 불입하시게 되면 납입한 금액의 일정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행이 됐고요. 지금은 세액공제 제도, 세금을 환급해 드리는 방식이 약간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은 연금저축 가입하시게 되면 연간 600만 원 한도까지 납입을 하시게 되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환급해드리고 있습니다. 환급해드리는 비율은 소득에 따라서 13.2 또는 16.5%까지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연금저축 상품은 국가에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이걸 금융회사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가입하실 수도 있고요.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도 있고요. 생명보험사에서 가입할 수도 있고요. 손해보험사에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걸 연금저축 신탁이라고 했고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걸 연금저축 펀드라고 했고요.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걸 연금저축 보험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 신탁은 이미 2018년부터 판매 중단이었습니다. 더 이상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판매 중단이 됐고요. 지금은 뭐 보험회사를 통해서 가입하시는 연금저축 보험이 있고 증권사를 통해서 가입하시는 연금저축 펀드가 있습니다. 세액공제 환급 조건은 동일합니다. 이건 국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운영 방식이라든가 수익을 내는 구조는 약간 다르겠죠. 굳이 선택한다면 증권사가 더 유리하겠죠. 왜냐면 증권사에서 내가 그냥 수익이 싫다 그러면 안정적으로는 뭐 채권형 펀드로 가도 되고 뭐 주식형으로 가도 되고 하지만 보험사들은 공시 이율로 운영하다 보니까 수익이 굉장히 낮습니다. 참고로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올해 보험사에서도 수익형 연금저축 변액보험 뭐 이런 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보험사에서도 연금저축을 가입해서 세액공제 받으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증권사가 사실 연금저축 구조에서는 훨씬 유리하다. 그리고 연금저축 보험과 연금저축 펀드 중에 선택하라면 연금저축 펀드, 증권사 거를 추천드리지만 사실 연금저축 펀드보다 저는 IRP, 아시겠죠? 기왕 할 거면 IRP 해라. IRP는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하고요. 그냥 증권사에서 IRP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김찬영님 반갑고요. 이별씨 1호님 ISA 계좌에서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ETF 사면 매매 차익이 비과세한도 200 또는 400 잡아먹는다고 하고요. 어차피 비과세라 한도 잡아먹지 않는다는 두 가지 썰이 있어 헷갈리는데 논란 존경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ISA에서 국내 주식이나 국내 ETF, 국내 펀드는요, 상장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국내 주식이나 국내 펀드, 국내 ETF를 매매하면 세금이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요거를 IRP가 연금저축 같은 연금 계좌에서 하게 되면 수익에 대해서 5.5% 세금 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반 계좌에서 하면 세금이 없어요. 근데 IRP나 연금저축에서 국내 펀드, 국내 ETF를 하게 되면 세금을 오히려 내셔야 되는 거예요. 5.5% 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IRP나 연금계좌에서 해외 펀드를 하게 되면 원래는 22% 세금 내야 되는데 IRP에서 하게 되면 5.5% 세금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국내 주식, 국내 ETF, 국내 펀드를 일반 계좌에서 하면 세금이 없는데 IRP에서 하게 되면 세금을 오히려 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IRP고요. ISA, 지금 우리 이비아 씨님 물어보신 건 ISA예요. ISA 계좌에서 하시게 되면 여기는 과연 세금을 내야 되느냐? ISA 계좌는요, 뭐 서민형이냐 일반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200만 원까지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고요. 200만 원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 9.9%에 대해서 원천징수 분류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ISA에서 국내 펀드, 국내 주식, 국내 ETF를 하는 것은 세금을 어떻게 매기냐? 세금 안 냅니다. 아시겠죠? 비과세도 잡아먹지 않습니다. 걔네들은 그냥 비과세예요. 왜냐, 그래서 법에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일반 계좌에서 비과세인데 ISA에서 한다고 세금을 내거나 그게 비과세 한도를 잡아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ISA에서 국내 주식, 국내 펀드, 국내 ETF를 해서 발생한 수익은 그냥 비과세 한도 200, 400과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아시겠죠? 네, 이건 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뭐 논란할 필요 없습니다. 네. 자, 무계비님, 일정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액된다는데, 네, 감액되는 것이 완화되는 것으로 아는데 공무원연금은 완화 없나요? 아, 네, 그러네요. 현재 지금 보니까 국민연금 수령액 같은 경우에는 일정 소득 300만 원이 아니라 A값 플러스 2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까지 더 한도가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엔 300만 원만 넘어도 국민연금 감액되는데 이제는 월 500만 원이 넘어야지 감액되는 거죠. 이제 완화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규정이 더 유리해진 거죠, 일반인들에게. 자, 그런데 공무원연금 완화 없나요? 없습니다. 아직. 어떡하죠? 이거 좀 얘기해야 되겠네. 근데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이 감액되지만 연기를 해버리면 그걸 아예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원래도 있었거든요. 근데 공무원연금은 아예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공무원연금은 평생 감액입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네. 우리 공무원분들 안타깝네. 그렇죠. 그래서 국민연금은 원래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 근데 그 기준이 또 좀 세다고 그걸 또 완화해줬고, 공무원연금은 아주 그런 얘기 아직 전혀 없어요. 이거는 조금 왜 공무원 이렇게 차별하지? 공무원이 무슨 죄야? 월급도 없는데, 예? 공무원이 무슨 퇴직금이 많아? 예, 공무원 연금 많다고? 공무원 연금 원래 많이 내서 많이 받는 거지. 예, 공무원 연금이 그죠? 공무원 연금 납입 보험료율이 국민연금의 더블인데 아시겠죠? 자, 이거 한번 저도 우리 무계비님 제가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방송을 한번 찍어서 한번 우리 공무원 연금 수령자 분들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 좀 완화해 달라. 아시겠죠? 네, 한번 제가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은 없지만. 자, 김찬영님, 월일 연말 정년 퇴임하는데 국민연금 나오기 전까지 일시납 즉시 개인연금 가입 후 연금 수령 가능한가요? 국민연금 나오기 전까지 한 4, 5년 정도 시간이 있을 텐데 이때 일시납 즉시 개인연금을 가입해서 즉시연금을 가입해서 바로 받아가지고 그 기간 한 4, 5년까지 수령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즉시연금이라는 상품 자체가 이렇게 바로 받는다고 해봐야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시연금은 일반 보험사에서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냥 내 돈 내가 뺏쓰는 거예요. 이자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김 차장님 혹시라도 정년 퇴임 이후에 국민연금 개시 전까지 몇 년간 공백이 있으시다. 첫 번째, 일해서 다른 소득 만드시는 게 사실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없다? 그러면 그냥 은행에 있는 돈 뺏으시면 되는 것이고, 일시납할 돈이 있다?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뺏으시는 게 낫습니다. 즉시연금 가입해서. 그러니까 연금이라는 게 그래요. 일반 개인연금 상품이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걸 내가 지금 가입해서 5년, 10년 기다릴 수 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한 상품군이 존재하지만 그냥 오늘 낼 테니까 다음 달부터 바로 다오. 이런 상품들은 그렇게 좋은 게 없고 사실 뭐 지금 달러 연금 이런 상품들이 그런 특징이 있긴 있는데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10년, 20년 장기로 묻어둬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돈이 묶이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걸 한번 잘 참작해 보시면서 준비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오늘 시작해서 5년간 바로 받고 끝내겠다 그러실 경우에는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하시는 게 낫고 혹시라도 조금 더 장기로 묻어두거나 혹은 장기로 받을 생각이 있으시다면 저희 센터 문의 주시면 저희 센터 직원들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호초님, 퇴직연금 DC IRP로 계좌 운용 중인데요. 퇴직 시 DC를 IRP로 받아야 한다는데
IRP를 세 계좌로 받는 게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네. 현재 DC도 퇴직연금 재직 중에 DC 계좌 운영 중이신 거고, 개인적으로 불입하는 IRP도 운영 중이신 것 같습니다. 퇴직 시에 내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IRP를 받으셔도 되고, 새로 IRP를 하나 더 만들어서, IRP는 금융회사만 다르면 만들 수 있거든요. 내가 한 금융회사에 두 개를 만들 수는 없지만, 금융회사가 달라지면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금융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세 계좌를 받는 게 더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관리가 편하고요. 세제도 다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존의 IRP, 개인적으로 불입했던 IRP를 받았을 때 연금 수령 기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복잡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냥 별거 아니면 새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랑펭귄님 안녕하세요. ISA 계좌 서민형 이자 800가량 드는데 400 비과세, 400은 과세되는데 이자 800 금융소득 연 2,000에 포함될까요? 우체국 연 340만 원 받고 있는데 개인연금 연 2,000에 포함될까요? 자, 일단 우리 파랑펭귄님 ISA 계좌에서 서민형으로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ISA 계좌 해지하시게 되면 400만 원까지 수익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됩니다. 거기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됩니다. 분리과세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분리과세하고 종료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소득 다른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ISA 계좌에서 내가 수익이 많이 나가지고 한 3천만 원 수익이 발생했다. 그렇죠? 이게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ISA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하고 종료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합산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우체국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네, 비과세라면 사실상 상관없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포함이 아예 안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설령 과세된다 하더라도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서 연 2,000에 포함이 당연히 되겠죠. 과세가 된다면. 비과세로 수령하시는 것인지 과세로 수령하시는 것인지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개인연금 연 2,000이 아니라 금융소득,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 다 합산해서 넘어가게 되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종합과세되는 그 부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죠. 아시겠죠? 그렇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스토님, 퇴직연금 IRP 계좌로 금액은 건보료 부과된다, 안 된다 설이 많은데 어떻게 결론이 날는지요? 건보료 혜택 없어지면 고객들은 일시금 모두 찾아버리면 증권사들도 손해가 막심할 텐데 아무튼 결론이 궁금합니다. 자, 일단 요 말씀하신 대로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을 경우에 건보료가 부과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제가 제일 처음인 거 아시죠? 네, 제가 세법 조항 분석해가지고 알려드렸습니다. 연금 박사가 대한민국에 열심히 진짜 별거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왜냐면 세법 조항에 퇴직금을 일시급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안 내도 되는 거지만 퇴직금을 IRP로 넣어서 연금소득으로 받아버리게 되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건 법에 그렇습니다. 지금 뭐 논란이 아니라 일단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법적으로 현재도 퇴직금을 IRP를 받아서 거기서 연금으로 받게 되면 얘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법입니다. 법. 아시겠죠? 자, 그런데 사실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지금 연금저축 IRP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결론 날지 모르겠지만 이제 최근에 안들이 나온 거 보니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겠다. 하지만 일정한 조건, 연금 수령액 일정한 한도 이내로 받으면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그 이상을 받으면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 원래대로 이런 조건으로 아마 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그 개정안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개정안을 누가 만들어놨고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정상적으로 이제 개정안이 나온다면 아무래도 퇴직금을 일시금 받으면 건강보험료 부과 안 하고 연금으로 받으면 부과해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연금으로 받으면 받되 일정한 한도 내에서 조금씩 연금으로 받으면 건강보험료 부과 안 할게. 대신에 그걸 일시불로 빼거나 IRP에서 일시불로 빼거나 한 번에 많은 금액 받으면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거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차피 일시불로 뺀 사람들은 IRP를 받으면 안 되고 그냥 퇴직금 일시불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죠? IRP를 넣었으면 일단 일정한 한도 내에서 연금으로 받아야 될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아마 조만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갑론을박이 아닙니다. 지금 IRP 연금저축에 있는 돈들은 무조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입니다. 법으로 그렇습니다. 현재 정책적으로 부과하고 있지 않을 뿐이고 조만간
어디까지 부과할 것이고 어디까지 면제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겠죠. 자, 그럼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어요. 네. 비과세 연금보험, 최저보증 연금보험 이런 상품들은 아예 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김현수님, 부부가 얼마 정도의 금액을 받아야 적정한가요?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 부부가 열심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맞벌이해서 준비한다면 부부 월 각각 500만 원 합쳐서 월 1000 연금 만들자. 아시겠죠? 월 평생월급 500만 원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데 평생월급 1000만 원 어떻게 받니?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꾸준하게 국민연금, 퇴직금, 개인연금을 잘 준비하신다면 우리가 1인당 못해도 3, 400, 4, 500은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 이미 150, 200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다가 퇴직금, 개인연금까지 합치게 되면 누구나 3, 400, 조금 더 신경 쓰신다면 4, 500. 그러면 곱하기 2하면 1000만 원 간다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목돈 많이 만들어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연금으로 잘 바꿔두시고 정 안 되면 나중에 주택연금까지 받으시면 사실 평생월급 500만 원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쉽게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꾸준하게 준비해 오신 분들이 이 정도 만드는 것이고 중간에 다 빼쓰고 여기저기 또 깨고 날려먹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 쉽지 않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대한민국 살면서 꾸준하게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 받고 퇴직금 준비하고 개인연금 준비하신 분들, 국가가 하라는 대로 한 거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누구나 다 최소 3, 400, 많게는 1000만 원 가까이 연금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성우님 감사합니다. 네. 자, 영알님. 안녕하세요. 주부 54세이며 증권사에서 연금저축 가입해서 7년 동안 총 5천만 원을 넣었다가 급한 일로 만약에 원금 5천만 원이 필요하면 세액공제 안 받았으면 원금 5천만 원은 세금 안 내고 한 번에 다 뺄 수 있나요? 원금 5천만 원에 대한 그동안 이자만 연금 형식으로 10년 동안 5.5% 세금 내고 받는 게 맞나요? 그렇죠. 만약에 원금 5천만 원을 증권사에 연금저축 가입했는데 그게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금 환급을 받지 않은 원금이라면 사실 그 돈은 그냥 내일도 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뺄 수 있습니다. 그냥 세금, 토해내고 이런 게 없습니다. 왜냐면 돌려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입출금 통장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5천만 원까지는 그냥 세금을 안 내고가 아니라 세금을 다 낸 돈이기 때문에 사실 그냥 빼오시면 되는 것이고요. 거기서 발생한 수익이 1000만 원 있다? 그 1000만 원에 대해서만 놔두시면 되고요. 걔만 나중에 걔를 20일로 빼버리면 16.5%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고 걔를 나중에 55세 이후에 10년 동안 연금 받으시면 5.5%로 세금 내고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박경희님 반갑습니다. 미소님, 배우자 63년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입니다. 이번 4월부터 국민연금 세금 떼고 월 236만 원, 오, 많이 받으십니다. 네. 받을 예정이시고요. 금융소득 배상소득 합 1100만 원 정도, 저는 배상소득 1000만 원 정도, 네, 나와요. 국민연금 금융소득 2000만 원 넣으면 직장가입 건강보험 추가 내게 되는지요? 네. 일단, 직장가입자시면요. 직장가입자시면, 지금 현재 직장가입자시네요. 그죠? 네. 자,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직장 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가지고, 회사가 반, 본인이 반 이렇게 내시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신데, 이분이 추가적인 소득이 있는 겁니다. 국민연금이라든가 금융소득, 배상소득이 있으신 거죠. 자, 이랬을 때 추가적인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2천만 원 이내는 상관없어요. 1999만 원까지는 상관없어요. 그죠? 근데 추가적인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그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추가로. 옛날에는 3,400이었는데 이게 2천만 원 줄었어요. 이걸 보수외소득이라고 하거든요. 보수외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 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직장가입자는 부동산이 얼마 있냐, 부동산이 10억인지 100억인지 1000억인지는 아무 관계 없어요. 하지만 소득이, 내가 월급 받는 소득 이외의 소득이 2천만 원 이상 있다면 그 부분에서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국민연금 어쨌든 236만 원 이상, 200 거의 세금 세전이니까, 세후니까 세전으로 따지면 한 240만 원 받으실 텐데 연간 3천만 원 받으실 거고 당연히 금융소득 1100만 원 있으시니까 합쳐지겠죠. 네. 자, 그렇게 해서 물론 각각입니다. 각각. 근데 건강보험은 직장 가입자는 당연히 본인 거 내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더 내셔야죠. 네. 2천만 원 넘게 되면. 소득 합산. 국민연금 2천만 원, 금융소득 2천만 원이 아니라 그냥 소득이 합산해서 2천만 원 넘으시면. 아시겠죠? 네.
자, 빵빵가족님 며칠 전 구독하고 처음 방송 참여했는데 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주셨다니까 감사합니다. 네. 엄대천님 추운데 건강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승용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65년생으로 작년 생일달 이후 임의계속 가입을 하면서 64세 국민연금 수령 전달까지 선납을 2025년에 하였습니다. 선납하셨군요. 2025년부터 연도는 국민연금률이 9% 상태에서 선납을 했는데 2026년부터 0.5% 인상되는데 선납 부분이 연금률 인상률에 해당되어 추가로 납부해야 하죠. 맞습니다. 자, 국민연금을 앞으로 미래에 낼 것을 먼저 내셨거든요. 먼저. 자, 앞으로 내년, 후년, 그 후년에 낼 거를 내가 미리 선납을 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냈으니까 난 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 안 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은 선납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미리 내야 될 거를 먼저 내긴 했으나 이 선납한 부분에서 보험료를 매달 차감해 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면 더 많이 차감합니다. 나는 3년치를 냈다고 생각했지만 3년 동안 보험료가 안 오르면 상관없지만 보험료가 올랐기 때문에 나중에 2년 8개월, 9개월쯤 되면 이제 이 잔고가 내가 선납했던 돈이 다 빠져버려요. 더 많이 빠져나갔으니까. 국민연금공단 전화 옵니다. 더 내세요. 지금 모자릅니다. 제가 3년치 다 냈는데요? 아닙니다. 보험료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3년치가 아니라 결국은 2년 9개월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3개월치 더 내셔야 됩니다. 라고 연락이 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인상률 당연히 추가로 더 납부하셔야 됩니다. 자, 신혜원님 47세 주부 최저 95,000원 납부하고 있습니다. 연금박사님께 해서 좀 더 올려서 내는 게 좋다고 말씀하셔서 공단에 물어보니 저의 빚값은 144만 7천원. 얼마를 내야 가성비 좋을까요? 참고로 최저로 납부할 시 세후 92만 3,750원. 19만원 낼 경우 60세 됐을 때 99만원이라고 합니다. 물가 반영 안 된 금액. 자, 어쨌든 지금 빚값이 144만원 곱하기 9.5%. 그럼 얼마죠? 대략 한 13만원? 14만원. 13만원, 14만원 정도를 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그죠?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엔 빚값이 140만원이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15만원, 20만원 정도씩은 내셔도 돼요. 그죠? 이걸 다 따져보면 최저로 납부할 경우에는 낸돈 대비 가성비는 좋지만 절대적인 연금액을 올리시는 게 좋거든요. 좀 더 내시면 그래봐야 연금액이 뭐 한 7, 8만 원밖에 안 올라가는데 라고 하시지만 그래도 조금 더 내서 연금액 전체를 올리시는 것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요거 다 계산 다 해봐야 되는데 계산한다고 해서 다 정답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저는 그래서 그냥 낼 만큼은 내자. 너무 적게 내는 것도 안 좋다. 보통 평균가 한 20만 원 안팎. 올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평균 소득 지금 발표된 거 보니까 30만 원이더라고요. 30만 원. 그러니까 평균 보험료가 30만 원. 아시겠죠? 올해 A값 2025년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월액 A값이 얼마 나왔냐면 2025년에 적용됐던 값이 308만 9천 원이었는데 이게 2026년 적용값이 얼마냐면 319만 5천 원 나왔어요. 약 한 3.4% 인상됐습니다. 자, 그래서 319만 원 곱하기 9.5%니까 한 30만 원 정도 월 보험료 내시는 것이 평균 값이다. 라고 그 정도는 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적게 내시는 것도 안 좋다. 자, 다음 스코님, IRP와 ISA 모두 연금소득세 분리과세는 수익금에 대해서만 과세죠. 원금은 비과세고요. 그렇죠. 당연히. 자, 원금은 비과세 과세가 아니고요. 자, ISA에 들어간 원금은 ISA에 원금을 넣을 때 세액공제 안 해주죠. 그러니까 세금을 이미 납부를 완료한 돈을 그냥 ISA에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꼬리표를 보셔야 돼요. 꼬리표. 이 돈이 세금을 낸 돈인가 안 낸 돈인가. 세금을 이미 완납하고 내가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 받은 돈으로 ISA에 넣었어요. 세금이 낸 돈입니다. 세금을. 그러니까 그 원금은 ISA에서 뭘 하든 간에 원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비과세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비과세는 틀린 개념이에요. ISA에 들어있는 원금은 비과세가 아니라 기과세 혹은 납세 완료된 돈입니다. 세금을 이미 낸 돈이죠. 그죠? 자, 그러면 그 원금을 가지고 불립니다. 수익이 생기죠? 그 수익에 대해서 이제 200만 원, 40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주는 것이고 초과금액에 대해서 9.9% 분리과세 해주는 것이죠. ISA 정리되셨죠? 근데 IRP는 좀 다릅니다. IRP에 내가 돈을 넣었어요.
내가 월급 탈 때 통장에 세금 내고 받아가지고 이 돈을 IRP에 넣었더니 이건 연간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네요. 세액공제 해주는 게 뭡니까? 세금을 돌려줬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세금을 돌려줬기 때문에 이 IRP에 들어간 원금은 세금을 낸 돈입니까? 안 낸 돈입니까? 네, 세금을 낸 줄 알았는데 IRP에 들어가는 순간 세금을 환급해 줬기 때문에 세금 안 낸 돈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IRP에서 나중에 연금을 받으신다면 IRP에 들어있는 원금, 걔도 세금 환급 받은 돈이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낸 돈, 수익도 세금을 안 낸 돈, 그렇기 때문에 IRP에 있는 모든 돈은 연금 탈 때 세금을 내셔야 되는 것이죠. 연금소득세 내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IRP에 돈을 넣었는데 얘를 세액공제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 그러면 세금을 완납했기 때문에 그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항상 얘는 세금을 내 안 내? 얘는 뭐 과세야, 비과세야, 분리과세야? 이렇게 자꾸 고민하지 마시고 원리를 이해하면 돼요. 원리를. 이 돈의 꼬리표를 보시면 됩니다. 이 돈의 꼬리표가 세금을 낸 돈이니 안 낸 돈이니 돌려받았니 안 돌려받았니 그것만 잘 보시면 우리 어차피 대한민국에서 한 번 세금을 낸 돈에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면 이중과세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건 아니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수익은 뭡니까? 수익은 세금을 안 낸 돈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1억 가지고 투자했는데 1억 5천이 됐어. 그 5천의 수익은 세금을 안 낸 돈이잖아요. 걔를 세금 내라는 거예요. 갖고 나갈 때. 그게 수익이면, 그게 이자면 이자소득세, 그게 배당이면 배당소득세. 아시겠죠? 네. 이렇게 내시라는 거. 그러니까 세금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원리를 이해하면 쉬운데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외우니까 어려운 거예요. 외우니까. 그러니까 우리 학교 공부할 때도 그러잖아. 수학 공부도 마찬가지. 원리를 이해하면 문제가 잘 풀리는데 맨날 선생님이 그냥 풀란 대로 푸는 거야. 그냥 풀이 과정만 외운 거야. 풀이 과정만. 그러면 응용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세금도 마찬가지다. 자, 그 다음에요. 네. 아이고. 자, 어디 갔냐? 그 다음 어디까지 했지? 다 잊어버렸네. 네. 소영수님, 신혜원님 했고, 네. 그 다음에, 아담스코님 했고, 고혜라님, 유족연금도 기초연금에 상관 있는 건가요? 네, 유족연금 받으시는 것도 기초연금 다 포함해가지고, 기초연금, 네, 재산에 다 포함되는 거죠. 기초연금은 모든 소득 다 포함합니다. 모든 소득. 네. 자, 켈리님, 지인이 상황이 안 좋아서 여쭙습니다. 66년생 남편이 상황이 아주 안 좋아요. 국민연금 조기 바로 신청해야 유족연금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사망해도 유족연금 당연히 받을 수 있는지요? 자, 국민연금 조기 수령하시냐 안 하시냐에 따라서 유족연금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유족연금이라는 것은 죄송하지만 어쨌든 돌아가시고 나면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인데 국민연금을 수령 중이냐 수령 중이 아니냐는 상관없어요. 국민연금을 가입 중이면 됩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가입한 지 1년 만에 죽어도 유족연금 받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안 좋으신 상황이지만 유족연금 조기 수령을 하냐 안 하냐가 유족연금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죠? 뭐 조기 수령 한다고 해가지고 유족연금이 줄어들고 연기연금 한다고 해가지고 늘어나고 이러지도 않습니다. 내가 지금 우리 그 66년생 남편께서 정해져 있는 기본 연금액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 기본 연금액의 50에서 60%를 가입 연수에 따라 받으시는 거죠. 자, 토시에스님 4년 후에 퇴직하게 되면은요. 은행 퇴직 IRP에 입금되는데요. 그걸 증권사 IRP에 넘기고 10년 정도 다시 취업하고 운영하다가 완전 은퇴할 때 연금으로 바꾸고 다음 달 받으면 괜찮죠? 네, 그렇죠. 네. 증권사 IRP로 옮기신 다음에 더 또 운영하시다가 나중에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55세 이후에 받으라는 것이지 바로 받아야 된다는 의무조항은 없는 거예요. 80, 90 언제든지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아빠 채널님, 국민연금 다음 달에 만기로 433개월 끝나는데 올해 기준 202만 원 나온다는데 64세까지 이미 가입해야 할까요? 네. 할 수 있으면 더 하십시오. 그 돈 64세까지 이미 가입 안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 돈 갖고 있다가 다 날립니다. 아시겠죠? 국민연금이 아무리 가성비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좋은 겁니다. 자, 피에로주님 주식이 많이 올라서 불안한데 퇴직연금, IRP, ETF 무엇을 매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저도 모릅니다. 네. ETF로 물론 이제 투자를 하신다면 그냥 우량 펀드, 우량 ETF를 장기로 매수하라고 말씀드리지만 이걸 제가 찍어드릴 수는 없는 거죠. 그건 철저하게 본인 판단이시니까 그죠? 네. 많이 올라서 불안한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또 그만큼 또 이제 다 올라갔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팔아야 되냐? 또 장기로 보면 또 언젠가 다시 또 왔다 갔다 합니다. 자, 해피맘님 배우자 79년생 공무원 65세 월 300 예상. 네, 저는 현재 기준 납입 금액으로 국민연금 65세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두 자녀라 1년은 적용된다 하고
최소 5만 원으로 60세까지 납입하면 120 정도 가능할까요? 배우자랑 400 정도면 주택이고 좀 편한 노가 될까요? 아니면 500 정도 될까요? 뭐, 삶에 따라 다르겠지만,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있으시다면, 우리 해피맘님께서는 본인 국민연금 조금 더 불입하십시오. 좀, 부부가 연금 체계가 다르면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각자 연금을 늘리셔가지고, 배우자분은 공무원연금, 본인은, 국민연금 각각 하셔가지고 2개 합쳐서만 4,500을 만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래서 금액 좀 올리시고, 뭐, 추후 납부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셔가지고, 조금 더 연금을 올리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공적 연금으로 일단 승부를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비아씨 1호님, 아까 설명해 주신 분 중에 건보료 부과되는 보수의 소득 2천만 원 소득 신고 시 필요경비 제외 금액이 맞나요? 그렇죠. 필요경비 제외 금액입니다. 필요경비 제외 금액인데, 국민연금은 필요경비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네, 없고요. 국민연금 저건 봐야 되겠다. 뭐, 인적공제, 연금소득공제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필요경비 제외 금액, 소득 금액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자, 해피원유 아저씨는 80년생입니다. 네, 그죠? 네, 충분히 같이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경삼민님, 네, 55세 직장인입니다. 증권사 IRP에서 연금 수령 가능하다고 안내받았는데, 지금 연금 개시하는 것이 좋을지, 정년 60세 이후에 연금 개시할지 궁금합니다. 네. 뭐,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으시면, 55세 이후에는 언제든지 수령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불리셨다가 나중에 하셔도 되겠고요. 60세 이후에 하셔도 되고 70세 이후에 하셔도 됩니다. 금액이 너무 많이 쌓였다면 빨리 빼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연간 1,500원밖에 못 빼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뭐 일찍 빼실 필요가 없고요. 빼서 뭐 할 겁니까? 빼서, 그죠? 네네. 증권사 IF에서 잘 불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사이언스 코리아님, 우리나라 출산율은 0.6명이라고 합니다. 친구는 미래에는 AI 발전하고 기계 발전해서 출산율 높으면 실업률만 높아진다고 하고 출산율 0.6도 좋다라고 말하는데, 원장님은 출산율과 국민연금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출산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I와 자동화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출산율 저조한데 AI나 기술력으로 노후연금을 극복한 나라가 있나요? 뭐 이렇게 질문하시니까 제가 좀 되게 복잡하고 전문적인 것 같은데요.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출산율 0.6이 나쁜 게 아니고요. 인구가 뭐 많이 안 된다고 나쁜 게 아니라 이 속도를 보셔야 돼요. 속도. 출산율 0.6이 뭐가 나빠요? 뭐 둘이 결혼해서 한 명도 안 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속도야, 속도. 인구가 급격히 늘었다가 급격히 빠지는 겁니다. 서서히 늘고 서서히 빠집니다. 예를 들면 출산율이 2명에서 뭐 10년 뒤에 1.9명, 20년 뒤에 1.8명, 30년 뒤에 1.7명 그렇게 천천히 줄어가지고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서 출산율이 0.6명으로 떨어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 지구상에 꼭 인구가 그렇게 많아질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우리나라는 그죠? 네. 베이비붐 세대 급격히 인구가 증가했다가 그 한 20, 30년 바짝 났다가 쭉 감소해가지고 바로 2.1명대에서 0.6명으로 불과 10년, 20년 만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이 속도가 문제입니다. 속도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속도가 문제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동차를 갖다가 들이박아도, 그죠? 네. 시속 20km, 20km로 달리다가 박으면 삽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180, 200으로 달리다가 쳐박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속도가 빠른 게 지금 문제입니다. 자, 루프리텔감님 반갑고요. 현규원님 감사합니다. 네, 오선홍님 감사합니다. 네, 뭐하는 시키님. 선생님, 비과세연금보험 150만원 일시납 1억 같이 넣을지 1인당 가입개수 제한은 없나요? 그렇죠. 10만원짜리 15개 하셔도 됩니다. 1000만원짜리 10개도 됩니다. 한도가 월 150만원, 일시납 1억이지. 개수를 몇 개 나누냐는 상관없겠습니다. 켈리님 답변 도움되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다른 질문까지 듣다 보니 저도 연금 박사, 그렇죠? 우리 구독자분들이 같이 연금 박사가 되셔가지고 주변에 많이 전파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리님 감사하고요. 현규님 기초연금은 중위소득 이상이면 한 푼도 못 받나요? 중위소득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하위 70%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기영님 감사하고요. SYL님 연금보험 06년 11년 개설 2개 있는데 증권사 이전 내용입니다. 어떤 걸 옮길까요? 네. 둘 다 옮기시면 될 것 같고요. 네. 13년 이전 개설하고 이후 개설하고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두 개 다 사실 제가 보기엔 그렇게 뭐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증권사로 옮길 때 내가 증권사로 옮겨서 어떤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옮기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근데 옮기려면 두 개 다 옮겨야죠. 같은 조건인데 뭐 서로 두 개가 다른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옮기려면 같이 옮기고 아니면 말고. 아시겠죠? 네. 송내부장님 감사하고요. 몽당님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김부선님 남편은 올해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170 받고 2년 후 사기연금 75만 원 받는다고 합니다. IRP를 증권사에 가입해야 하나요? 어떤 형태로 가입해야 할까요? 네. 뭐 국민연금 받는 것과 IRP는 관계없는데요. 내가 IRP를 통해서 소득이 있어서 세액공제 받겠다? 그러면 증권사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어떤 형태가 아니라 증권사에 IRP를 가입하시고 계좌를 개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 돈을 넣어서 어떻게 운영할지를 결정하시는 거죠. 네. 이런 거 저희 센터로 문의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아는시키님 감사하고요. 남박사님 감사합니다. 이중관님 감사합니다. 비알치님 오늘도 궁금증 해결했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공부하셔가지고 여러분도 연금 박사 되셔가지고 네, 여러분 주변에 더 많은 정보를 전해주시고 연금 가입자를 많이 늘리시는 것, 대한민국 5천만 모든 국민이 연금을 잘 가입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굉장히 큰 비결이 되겠습니다. 김현숙님 감사하고요. SY님 감사합니다. 파도님 네, 기초연금과 건강보험 관련된 강의도 제가 꼭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하늘님 입장 들으셨네요. 하지만 네, 제 방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양정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호숙님 센터 전화번호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여기도 있지, 여기도 있지, 여기도 있지. 네, 센터 전화번호를 못 보실 수가 없어요.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전화번호 안 보이나? 더 크게 할까? 더 크게? 잠깐만요. 자, 전화번호. 자, 보이시죠? 자, 이제 안 보일 수가 없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냥 전화번호 그냥 앞에 대놓고. 네. 자,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저도 그래.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데, 진짜 쉬운 데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네. 자, 그렇습니다. 네. 자, 리에라님, ISA 1억 3월 초 만기인데 전부 연금저축 계좌로 옮기는 게 좋은가요? 연금으로 받으실 거면 연금저축 계좌로 옮기시고, 일시불로 쓸 거면 바로 빼셔야죠. 목적이 다릅니다. 아시겠죠? 자, 경희님 감사하고요. 최성훈님, 김호승님 감사합니다. 네, 김현수님 감사합니다. 자, 김현수님 보이시죠? 네. 자, 다들 한 주 동안 건강히 지내십시오. 날씨 추워진다고 하는데 우리 구독자님들 건강하셔야 됩니다. 연금 좋습니다. 하지만 연금 받아서 행복하려면 일단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운동하시고 이런 추운 날씨에 조심하셔가지고 건강하게 또 챙기시면 평생 연금 받으시면서 행복하게 사실 겁니다. 대한민국 5천만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노후 준비하는 그날까지 연금 박사는 쉬지 않고 열심히 또 라이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녁 9시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